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만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뉴스 전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봉보라봉봉 봉봉봉 뉴스 속사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왔고요. 자,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 안녕하십니까? 벨벨벨이요? 네. 뭐예요 그건 또? 아니 봉봉봉만 하고 벨벨벨 안 해주세요. 내일부터 그렇게 합시다. 괜찮은 아이디어다. 자, 개편 오늘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쇼미더 뉴스 두 분 어때요? 이 코너 이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네. 우리 봉보로봉. 네, 저도 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또 그 시사 래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는 밤중에 주진우. 네, 거기서 하시고. 래퍼로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자, 오늘 저 몸쪽 꽉 찬 돌직구. 네. 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게 오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벨벨벨님은 봄 되면서 새로 뭐 코트 마련했어요 하나? 이게 벨 코트라고요. 네. 뚱커 벨이죠. 근데 작년에 입던 것 같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 겁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질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에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배 소장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우리 방송입니다. 의뢰로 지난 금요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권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32.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24.1%, 이낙연 대표 14.9%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소개해 주시면서 TBS를 우리 방송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희 방송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 방송. 네네. 자, 최 교수님.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컨벤션 효과죠.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예. 전후가 완전 지지율이 그렇죠. 껑충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윤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상당히 정부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권력기관과 그런 면들이 일부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계속 갈 거냐의 문제예요. 네. 이게 뭐 컨벤션 효과라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이슈 때문에 반영돼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게 지속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윤 총장은 검찰에서만 계속 공직을 했어요. 한 번도 정치권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검증받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부터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거다. 네. 본인이 이제 제가 볼 때 거의 100% 저는 99%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언을 하셨다. 네, 그러니까 정치에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요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거고 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본인의 이제 부인 장모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이제 부인도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고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순간 본인이 여러 가지 뭐 권력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표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지만 이 지지율은 저는 계속 가긴 어렵다. 일단 검증이 시작되면 많은 부분 부침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전문 용어 쓰셨네. 컨벤션 효과라고. 예. 예, 제가 처음 또 상도 코인을 하나 감사합니다. 코인을 하나 줘. 비트코인인가요? 비트코인인가요? 비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트다 비트. 자, 대부분 배 소장님 네. 물욕에 너무 어둡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네. 대부분 저 윤 총장은 정계 입문할 거다 예측하고 있는데 자 어느 당으로 가냐 이게 관건인데요. 네. 우리 저 뚱커 벨벨레벨님께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당장은 어디에도 안 가겠죠. 이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윤 전 총장은 관망, 그다음에 고민, 그다음에 결정. 이 결정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는 3개입니다. 1번 국민의힘의 입당, 2번 국민의당의 입당, 3번 한참 기다렸다가 제3지대가 유리하면 결정해서 참여.
근데 3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3지대. 예, 왜냐하면은 세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최대 지지율 추정치가 잘해야 한 30%.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거든요. 최대치. 근데 국민의당이면은 채 10%도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뛰쳐나왔던 윤 전 총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긍정 부정이 지금 반반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부정평가청 반문 정서를 담고 있는 제3세력 쪽에 가담할 가능성이 본인의 판단으로서는 가장 높겠죠. 네. 그 우리 배 소장님이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네. 거기 가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 예. 네. 기사가 났어요. 배종찬 소장이 그런 예측을 그래서 그러니까요. 뚱커벨이 기사랐는데 그 화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김경래 최강 시사가 아니고 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경영의 네. 누군지가 뭐 바뀌었죠.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네. 방송이 저희 방송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막 화제가 되면서 예. 이구동성으로 잘했다. 음. 어디 방송에 나오는데 네. 허리케인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군요. 자, 봉보르봉 교수님. 예. 보궐선거 앞두고 여야 모두 단일화 협상이 지금 한창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박영선 후보, 네. 열린민주당의 또 김진애 김진애 후보 후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미 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와는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뭐 별 무리 없이 잘 이루어졌고 김진애 후보와도 제가 듣기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여권의 단일 후보 경선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김진애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어떤 룰을 가지고 할 거냐인데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야당처럼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갈등 요소 없이 마무리가 잘 아름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후보 등록일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더라고요. 네, 18일, 19일. 19일.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초일께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D-30이죠. 4월 네. 7일이. 그렇습니다. 그 봉보르봉 교수님, 예. 윤석열 컨벤션 효과 조금 전에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예. 자 이게 4.7 보궐선거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줄 거다 안 줄 거다가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7 재보선에 왜냐하면 지역에서 일하는 시장을 뽑는 선거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 윤석열 총장 이런 갈등 문제는 이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됐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전 장관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1년 이상 오래된 이슈였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4.7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그게 뭐 윤 전 총장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윤 총장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응들을 보면 여권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대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응하면 할수록 윤 총장을 키워주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야당이 이걸 이슈화해가지고 자꾸 키워가지고 뭐 이게 이제 그 프레임 자체를 선거의 프레임 자체를 정부에 대한 심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프레임으로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한계가 있을 거다.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선거 판도를 완전히 바꿀 정도까지 가기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 윤석열 전 총장 영향에 대해서 여당에서 만만히 볼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차기 대선 후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특히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도를 보면은 중앙일보가 입소서에 의뢰를 해서 5일과 6일 토요일까지 포함을 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양자 대결이 바로 경쟁력 조사거든요. 박영선 대 안철수, 안철수 47.3%, 네. 박영선 39.8%이고요. 박영선 대 오세훈 대 박영선은 박영선 41.6% 그리고 오세훈 45.3%로 나타났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 양자 대결을 뭐 다른 조사 기관의 결과이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팽팽했고 오 후보는 앞서는 결과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윤 전 총장 사퇴 직후에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보수 야권 단일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 그러네요. 저는 박영선 후보가 이 영향을 만만히 볼 건 아닐 걸로 보입니다. 예. 저
코인 하나 드릴게요. 아주 뭐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이 아주 세밀하고 전문가답게. 치밀합니다. 이게 근데 5원짜리인가요? 여보세요. 자, 그 오세훈 후보하고 또 안철수 후보가 만났다면서요? 네, 만나서 이제 단일화를 첫 상견례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후보로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최종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만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일화 과정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인데 일단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만남, 오늘도 만났죠. 그런데 결정이 안 됐어요. 왜? 신부진 간의 협의를 여러 차례 더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툼, 이걸 조정하면서 싸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어쩔 수 없이 절충. 왜냐하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양자 대결 구도도 그렇지만 3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안철수와 오세훈 모두 나가면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런 만큼 다툼 후에 그래도 봉합되는 절충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에요. 총 정리하는 오늘 코너에서 그 두 분은 야권 후보 단일화 전망을 지금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네. 제가 사탕 2개 네. 걸고. 아, 차탕 2개 걸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다. 제가 그렇게 이제 먼저 전제를 하고요.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않게 되면 그것이 야권 단일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룰 싸움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양쪽 다 오세훈 후보나 지금 안철수 후보나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인생이 거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번에도 물러나게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요. 제가 볼 때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철수라고는 이미 계속 철수해서 철수라고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 후보가 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거기에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후보도 못 내는 당이 돼버리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지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도 저는 상당히 분란이 일어날 거라고 보면 책임론이 일게 되고 김종인 위원장이 거치 문제까지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후보가 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양보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런 충돌이 많아지면 뭐 단일화가 막판까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단일화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질 겁니다. 시민들의 피로감 높아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단일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표가 빠지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돌직구 분석이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카라멜 2개. 네. 아, 진짜 속사포시네요. 학교에서 강의도 그렇게 학생들 앞에서 속사포식으로 하십니까? 가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화가 나면 그렇게 합니다. 이제 화가 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 가짜 뉴스 유포하는 언론이라든지 정치권과 결탁하는 언론 그런 이제 비리 언론들 이거 얘기할 때 제가 화가 나요. 네. 교수님 그러면 학생들이 못 알아듣지 않나요? 너무 그럴 빨라서.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 줍니다. 자, 배 소장님은 야권 단일화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는 진통 단일화죠. 진통 단일화. 진통 단일화는 단일화는 그러면 저 최 교수님하고 견해가 비슷하시네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무통 단일화와 진통 단일화가 있는데 네. 이건 각 당의 또 이해관계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진통 단일화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도층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냐가 중요할 것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판가름하는 변수는 첫 번째 50대, 두 번째는 서남권, 강서, 양천, 구로, 동작, 영등포, 관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LH 땅 투기 의혹 얘기하려고 합니다.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파장이 뭐 일파만파인데 오늘 네. 정세균 총리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죠.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힘이 실리는가가 중요한데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에 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들어갑니다. 이게 네.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세무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른바 해당자와 해당자의 가족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 계좌 추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의 참여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다.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검찰까지 포함해달라. 이 부분은 지금 이번 주 중에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되거나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일요일 날인데 예. 홍남기 부총리가 대국민 사과도 하면서 그렇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는데요. 간결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렇습니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절대 용인해서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재발 방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 공직자들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들에 대해서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해서 투기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또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4대 교란 행위, 4대 교란 행위가 뭐냐면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부당 청약,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서 투기하는 행위. 투기가 중요합니다. 투기 중요합니까? 투기예요. 중요하죠. 예. 밑줄 몇 개 쳐입니까? 밑줄 한 3개 치시고요. 왜 3개 쳐야 당구장 돼요? 표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커피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투기입니다. 투기. 네. 그래서 투기 교란 행위를. 또 하나는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5배를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이번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도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다, 그런 계획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투기 밑줄을 3개 중요하다면서 왜 3개를 궁금하네요.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가 드시고 싶으면 줄을 잘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조금 전에 재미가 좀 없네요. 하시는데 읽으시는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예. 배 소장님. 네, 하여튼 투기가 오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투기가 네. 주택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드시 주택 공급은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 달에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일정대로 그대로 추진합니다. 네. 수사는 수사고 주택 공급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에서 도입했던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도 6월에는 하게 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가 말입니다. 예. 최 교수님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으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인데 예. 야당은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게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것만 이제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은 6개. 아까 배종찬 소장이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국수본이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이걸 총괄해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야당은 경찰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검찰한테 해야 되는. 그럼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물론 뭐 경찰이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과거에 있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 전체를 매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경찰이 수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또 기소할 수 있도록 넘기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돌직구 분석 좋습니다. 자, 배 수장님. 네. 여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교통부가 이제 주무부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하고 또 검찰이 빠져 있는 것은 셀프 조사 아니냐, 뭐가 진상규명이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포함이 됐고 검용위원회까지 가세했다. 세무조사, 계좌 추적한다. 그리고 이것이 검경 협력 수사 모델이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 청취자께서 듣고 계시다가 긴 문자로 좀 예. 보내주셨는데 격려해 주신 문자입니다. 어, 제가 시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덕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배종찬 소장님의 분석 너무너무 재미있고 개편이 돼서 최주봉 교수님까지 앞으로 합류해서 더 찐팬이 되겠어요. 최주봉 씨는 저 배우입니다. 쿠웨이트박이잖아요. 예. 지금 나와 계신 왜 그러세요 하는 그 최주봉이죠. 배 소장님, 네.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간결하게요. 알았어요. 지금 나와 계신 교수님은 최주봉 교수님이 아니고 최진봉 교수님입니다. 최진봉입니다. 천하의 뉴스 석사포 최진봉 교수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알고 계신데 이름이 네, 약간 아마 이름이 헷갈릴 헷갈릴 수 것 있을 같아요. 겁니다. 더 할캐나다 앵커 DJ 최일구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인데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더라고요. 거의 한 2년 만이죠, 최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야 잘 아시는 것처럼 전 대통령이죠. 워낙 뭐 목리를 부리는 바람에 또 뭐 6배나 올려달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계속 협상을 했었고요.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가서명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식 서명이 이루어지면요. 1년 넘게 지속되었던 협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때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부 보고하게 되고 절차 또 별다른 이의제기나 수정이 없으면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제 예상은 우리나라에서 제안하는 정도의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잖아요. 대외비죠. 아직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50%대 50% 인상 또 이 2배 인상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될 수 없는 일이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1조가 넘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얼마냐? 그래서 13% 인상안을 우리가 제안했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외신 보도를 보면. 두 번째는 언제까지냐? 해마다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맞아요. 골치 아픕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5년간 10년간 단연 계약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이번에 5년 협상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협상안이 조정이 되고 체결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TBS 라디오 편성도 말이죠. 예. 이 개편을 봄 가을로 하는데 너무 자주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이거 우리 허리케인은 전원일기처럼 하면 좋겠어요. 한 몇십 년 가는 거예요. 22 그죠? 년간.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앵커도 물론 최일구 앵커 계속 하셔야 되고 네. 출연진도 한 5년씩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5년씩 그냥 해. 그냥 뭘 바꿔요. 최지봉 씨죠? 배 소장님, 네. 김경래 PD가 조심하래. 조심하래. 네. 밖에 나갈 때 좀 조심하면서 나가봐. 김 PD님 사랑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정부가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죠.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부당 청약 그리고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서 이것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두 글자입니다. 봉봉봉 봉 교수님. 예. 투자는 아닌 거죠? 투자 아니죠. 말을 할 뻔했어요. 말이 나올 뻔했어요. 지금 투자 절대로 아닙니다. 투자는 같은데 뒤에가 네. 틀립니다. 예, 그거 아닙니다. 네. 기사라야 되는데.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정 자연과 과학이 만난 프리미엄 생수 닥터코아에서 커피 기프트콘,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동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바로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페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 인기 유튜버들의 소통 비법과 꽂히는 화술 팁을 담은 책 나 누구랑 말하니를 드립니다. 예, 협찬 멘트 소개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저기 최진봉 교수님, 예. 아까 저 최주봉 교수라고 하셨던 분이 7072님이 문자를 다시 보냈어. 뭐라고 보내셨어요? 제 문자가 읽히는데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최진봉 교수님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절대 성함 잊지 않을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정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